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죠. 주인을 잃은 상가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국 상가 중 공실률 많은 것으로 손꼽히는 금천 가산동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아스크타워라는 곳인데 2024년 8월에 준공된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에도 상당한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산디지털 단지 일대의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급증하면서 수요를 초과한 것과 더불어 한국 사람들의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내수 시장이 전혀 돌지 않는 추세입니다. 분양가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서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죠. 이렇게나 공실이 많은데 언젠가 폭탄은 터질 거라 봅니다. 이번에는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27년 역사가 있었던 서울 가산디지털 단지 W몰이 있네요. 여기도 현재 폐업한 상황입니다. 가산 퍼블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가산 2단지는 퍼블릭 가산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덕에 약간의 위안을 줍니다. 그러나 이 지역 역시 가리봉호 거리의 교통 혼잡 문제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교통경찰이 배치되어도 부족할 상황인데 실상은 거의 보이지 않아 신고를 해도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주변에 파출소가 있음에도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 혼잡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퍼블릭 가산이 퍼블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데는 이곳의 설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녹지 공간이 부족한 금천구의 현실을 반영해 건축팀은 가능하면 많은 녹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공원처럼 느껴지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특히 여름철에는 초록이 우거져 더욱 활기를 띱니다. 기존에는 단조로운 보도블록으로 채워졌을 공간에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 마치 작은 공원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돌아다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곳은 평일 직장인들로 붐비는 업무 중심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음식점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주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평일 점심 초저녁을 제외해도 그렇게 손님이 많지도 않죠. 아무리 생각해도 상가는 너무 많고 매물은 넘쳐납니다. 충격적인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처럼 서울 도심은 물론 외곽 지역에서도 빈 상가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로변 1층 상가조차 임대 안내 전단지가 붙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자영업 폐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 건수는 98만 6,48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6년 통계 수집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폐업 사유로는 절반에 가까운 48.9%가 수익 악화를 꼽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공간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가계 경제와 도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 공간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초기의 공실률 상승과 상권 침체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팬데믹 동안 원격 근무가 도입되었고 팬데믹 이후에도 이 방식이 지속되면서 사무실 공간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기준 미국 대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은 1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회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하이브리드 근무가 자리 잡은 환경에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상가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버블의 끝은 인구 감소입니다. 이에 더해 새벽 배송 등 이커머스 성장과 접객 공간을 만들지 않고 적은 공간만을 임차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배달 전문점 확산 등으로 지역 상권과 소규모 상가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빈 상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형 상가는 분양 형태로 판매되어 다수의 개인 소유자가 얽혀있는 탓에 협력 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는 주택 시장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도심 속 상업시설이 점차 사라지고 빈 건물만 남는 도시 풍경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